여러분, 여행은 설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정보 부족 때문에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권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1월부터 전 세계 공항과 하늘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여행의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여행 길잡이입니다. 어느덧 달력도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계절,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제 곧 2026년 새해가 밝습니다. 혹시 내년 봄에 미국에 있는 손주를 만나러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분들과 유럽 여행을 준비 중이신가요? 비행기야 여권 하나 들고 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 생각, 잠시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국경을 넘는 방식, 비행기에 오르는 절차, 심지어 보안 검색대 앞에서 요구되는 자격까지 달라집니다. 김치 가져가도 되느냐 같은 소소한 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뉴스에서 미국 공항이 까다로워진다더라, 유럽 갈 때 허가증이 필요하다더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동안은 소문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확정된 날짜와 규칙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전 상식만 믿고 2026년 2월에 인천공항을 출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공항 검색대에서 이유도 모른 채 $45, 우리 돈으로 6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떠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청하지 않은 서류 하나 때문에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2026년 초 전 세계 여행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화 16가지를 아주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당황하지 않는 방법, 영국 여행 시 꼭 기억해야 할 날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전동 스쿠터 배터리 문제까지 정부 발표 자료와 항공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 타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합니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셨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민도 많고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가시는 나라,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분들을 통해 리얼 아이디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에 금색 별이 찍힌 신분증을 말합니다. 원래는 2025년 5월까지 모두 바꾸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꾸지 못한 사람이 많다 보니 그동안은 공항에서도 다음엔 바꾸세요 하고 넘어가거나 무료 수동 검사를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은 끝났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미국 교통안전청 TSA는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을 들고 보안 검색대에 서면 바로 신원 확인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금액은 $45입니다. 한 번 비행기 타는데 검색대 통과 비용만 6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운전면허증이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장기 체류하시거나 미국 내 국내선을 탈 때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올 때는 여권을 들고 오셨다가 미국 안에서 잠깐 이동하면서 여권이 무겁다고 숙소에 두고 한국 신분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공항에 가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플로리다 같은 따뜻한 지역으로 한 달 살기 가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5를 내고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신원 인정은 단 10일만 유효합니다. 2주 뒤 다시 비행기를 타려면 또 $45를 내야 합니다. 왕복으로 12만 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미국 내 국내선을 타더라도 무조건 여권입니다. 귀찮다고 숙소에 두지 마시고 여권은 몸처럼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이 골치 아픈 수수료에서 완전히 면제됩니다. 방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 시선을 대서양 건너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2026년에 런던이나 스코틀랜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이야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영국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영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사의 나라, 단정한 버버리 코트, 그리고 한때 여왕이 계셨던 버킹엄 궁전. 예에 바르고 점잖은 나라라는 인상이 강하지요.
그런데 2026년부터 영국의 입국 심사는 더 이상 그렇게 점잖지만은 않습니다. 규칙은 훨씬 더 명확해지고 동시에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혹시 영국 전자여행 허가, ET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여권료에 사전에 하나 더 받아야 하는 입국 허가증입니다. 미국 갈 때 받는 ESTA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2025년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다음에는 꼭 하세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2026년 2월 25일부터는 허가증이 없으면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국 정부가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 가서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허가증은 공항에서 급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발 며칠 전 반드시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1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8,000원 정도입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국에 입국하지 않고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만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나는 프랑스로 가는 길에 잠깐 환승만 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영국 땅을 밟지 않고 공항 안에서 환승만 하더라도 ETA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됩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공항 바닥에서 발묶이는 악몽으로 바뀔 수 있으니 영국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 여행과 관련해 우리 어르신들께 특히 체감이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은 무릎과 관절을 생각해 이코노미석 대신 비즈니스석이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1일부터는 지갑도 조금 더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국 공항세가 인상되는데 문제는 이 인상이 특정 좌석에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이코노미석은 그대로 두고 비즈니스석 이상 좌석에만 세금을 크게 올립니다. 편안한 좌석에 앉는 대가로 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무려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35만 원이 넘습니다. 항공권 값도 비싼데 세금까지 더해지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런던 대신 프랑스 파리나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입국한 뒤 유로스타나 항공편으로 영국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여행은 목적지만큼이나 경로 선택도 중요합니다. 이제 영국을 떠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유럽 본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곳들이죠. 그런데 이곳들도 2026년부터는 입국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해외여행의 작은 즐거움 중 하나가 여권에 찍히는 입국 도장이었습니다. 나 여기 다녀왔다는 훈장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유럽연합은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직원에게 여권을 내미는 대신 무인 키오스크 앞에 서게 됩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사진을 찍고 손가락 4개의 지문까지 등록해야 문이 열립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기계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화면이 너무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지문이 달아있으면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재촉하고 기계는 말을 안 듣고 괜히 당황해서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뒤에서 뭐라 하든 본인 페이스대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인식을 못하면 반드시 손을 들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서 유럽 여행 가려면 ETAS를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보셨다면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하반기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원래는 약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70세 이상은 신청만 하고도는 내지 않습니다. 경로 우대입니다. 그러니 70세 넘어도 돈 내라는 사이트를 보신다면 100% 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절대 카드 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창을 닫으셔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안전입니다. 이제 유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남미로 옮겨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브라질 비자 문제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미국 항공사의 큰 변화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럽을 떠나 조금 더 먼 곳, 정열의 대륙 남미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혹시 2026년 초에 남미 일주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큰 배를 타고 아마존 강을 따라가는 크루즈 여행을 꿈꾸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특히 브라질을 일정에 넣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에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여행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한동안 우리 한국인들에게 비자 없이 문을 열어주던 나라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인사만 해도 입국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브라질은 2025년 4월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다시 비자 제도를 적용했고, 이 규칙은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공항에 가서 안녕하세요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브라질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전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쓰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 증명서, 왕복 항공권 예약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수료는 $80,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 타고 잠깐 들르는 건데 설마 검사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마존 크루즈를 타고 브라질 항구에 정박했다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 입구에서 당신은 입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여행은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2026년 1월에 출발 예정이시라면 지금 당장 서류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시 비행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인데 이 항공사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정 좌석이 없는 선착순 좌석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일찍 체크인한 사람이 원하는 자리에 먼저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공항에 조금 일찍 나가 앞자리를 확보해 두고 뿌듯해하시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도 이제 사라집니다. 2026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50년 넘게 유지해온 선착순 좌석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다른 항공사들처럼 지정 좌석제로 전환합니다. 이제 항공권을 살 때 추가 비용을 내고 좌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알람 맞춰두고 체크인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니 몸은 한결 편해집니다. 하지만 앞쪽 좌석이나 비상구 쪽처럼 넓은 자리는 프리미엄 좌석으로 분류되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빨리 내리고 싶어 앞자리를 선호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편리함을 이제 돈으로 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에는 그동안 몸집이 조금 크신 승객들을 배려하는 독특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좌석 2개를 예약하면 여행이 끝난 뒤 비행기가 만석이 아니었을 경우 한 좌석 요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상당히 후한 정책이었죠. 하지만 지정 좌석제가 도입되면서 이 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2026년부터는 비행기가 만석이면 환불이 없습니다. 좌석이 남아있을 때만 돌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비행기들이 얼마나 꽉 차는지 생각해보면 사실상 두 자리를 쓰려면 그만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 직결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동 스쿠터와 배터리 규정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여행 시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꼭 챙기시죠. 내 몸 같은 물건이라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1일부터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시작으로 배터리 규정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화재 위험 때문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문제가 생기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배터리 용량 300W 시 WH.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힘 좋고 오래가는 스쿠터일수록 배터리 용량이 300WH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 스쿠터 배터리가 400WH라면 그 순간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집니다. 공항까지 힘들게 가져갔다가 배터리를 버리거나 스쿠터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배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터리에 아주 작은 글씨로 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사용해서라도 확인하십시오. 300을 넘는다면 제조사에 연락해 여행용 소형 배터리가 있는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준비 하나가 여행 전체를 살립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더 내라,
안 된다 하는 다소 답답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편에 서는 변화,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2026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강력한 항공소비자 보호 규정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에서는 솔직히 마음이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더 내야 한다, 안 된다, 못한다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항공사가 우리 승객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을 오가는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께는 체감이 아주 클 변화입니다. 그동안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다음에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이나 바우처를 슬쩍 내밀곤 했죠. 하지만 그 쿠폰들 실제로 써보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유효 기간은 짧고 조건은 까다롭고 결국 서랍 속에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식의 대응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교통부가 규정을 완전히 손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 일정에 상당한 변경이 생기면 승객은 쿠폰이 아니라 현금 또는 카드 환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당한 변경의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모호해서 항공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지연,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 지연되면 상당한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안에서 타는 비행기가 3시간 이상 늦어진다. 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국제선이 6시간 이상 지연된다면 카운터로 가서 분명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비행기 안 타겠다. 내 돈 전액 환불해달라. 그러면 항공사는 군말 없이 7일 이내에 현금이나 카드 취소로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항공사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넓고 이동이 편한 대형 기종을 예약했는데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기종을 더 작은 비행기로 바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그대로라서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경우도 상당한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즉, 나는 이 비행기는 이용할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타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기본 중의 기본, 여행 준비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권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서랍 속에 있는 여권의 유효 기간, 최근에 확인해 보셨나요? 작년에 봤는데 2026년 여름까지라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6개월 규칙을 적용합니다. 여행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 만료일이 2026년 7월이고 여행을 2026년 2월에 간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엔 아직 몇 달 남아 있으니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에서 탑승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해도 날짜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확인하고 준비하는 건 결국 우리 몫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끝나자마자 장롱을 열고 여권을 꺼내 펼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내년 여행 일정 기준으로 6개월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새 여권으로 바꾸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큰 법과 제도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건 현장의 꼼수다. 규정에는 없지만 공항 직원이나 보안 요원들이 현장에서 문제 삼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공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눈치 싸움과 생활 밀착형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례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에서는 법과 규정만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공항에서는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이에 적힌 규칙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들 말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여행자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공항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액체류입니다. 이건 약인데요. 이건 화장품이에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라는 말 다 소용없습니다. 국제선 보안 검색에서는 100mm 규칙이 절대적입니다. 용기 기준으로 100mm를 넘으면 내용물이 얼마나 남아있든 무조건 폐기 대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가져가시는 파스, 연고, 한약 액상, 심지어 관절에 바르는 마사지 오일까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따지셔도 현장에서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액체류는 전부 위탁 수화물에 넣는 것입니다. 기내 바닉 가방에는 정말 필수적인 것만, 그리고 100mm 이하 용기에 담긴 것만 넣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해서 넣었다가 검색대에서 가방을 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행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요요로 많이 걸리는 물건,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 태블릿, 보청기, 충전기까지 배터리 없는 여행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여러 개 챙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100WH 이하 배터리는 제한 없이 허용하지만 100WH를 넘고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 필요, 그 이상은 반입 금지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 배터리 용량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겉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그냥 대용량이라는 말만 보고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대에서 걸리면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비행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출발 전날, 아니 지금 당장 배터리 뒷면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요로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신발과 옷차림입니다. 금속이 들어간 신발, 허리띠, 두꺼운 외투는 보안 검색에서 거의 확실하게 걸립니다. 특히 무릎 보호대나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어르신들, 금속 지지대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직원에게 말하고 별도 검사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무 말 없이 통과하려다 삐 소리가 나면 괜히 더 번거로워집니다. 또 하나, 약 이야기입니다. 평소 드시는 약을 작은 약통에 옮겨 담아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하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계열은 국가에 따라 규제가 다릅니다. 원래 약 포장과 처방전 사본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어 처방전이 아니어도 병원 이름과 본인 이름이 적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공항 직원과 대화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짜증과 고집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I need help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조금 일찍이 아니라 많이 일찍 공항에 도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 상태는 매일 다르고 줄은 언제 길어질지 모릅니다. 시간에 쫓기면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공항에서는 여유가 곧 안전입니다. 이제 여행의 시작점인 공항 이야기를 거의 다 마무리해 갑니다. 다음 파트,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2026년 이후 여행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훨씬 품격 있는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니 느끼셨을 겁니다. 2026년 이후의 여행은 예전처럼 대충 준비해서 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훨씬 편하고 안정적인 여행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행의 질은 결국 정보와 준비에서 갈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영국 ETA, 브라질 전자비자, 유럽의 새로운 입국 시스템까지 이제는 공항에서 즉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행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비행기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입국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들여도 여행 실패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돈보다 일정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영국 공항세, 비즈니스석 추가 비용, 좌석 선택 요금 등 분명 부담되는 변화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겠다고 무리한 일정이나 빡빡한 환승을 선택하면 결국 몸이 고생하고 여행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하루 더 여유 있는 일정이 몇만 원보다 훨씬 값집니다. 세 번째는 권리는 알고 써야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비행기 지연이나 취소, 기종 변경이 생겼을 때 이제는 참고 타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고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직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공항에서는 여류가 곧 안전이라는 원칙입니다. 액체류, 배터리, 약, 복장까지. 규정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에 쫓겨서 실수합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면 직원에게 물어볼 시간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일수록 이 원칙은 절대적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경로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여행 정보를 가장한 광고와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ETA, ETS, 비자 관련해서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이트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공식 정보 사이트, 항공사 공식 안내, 대사관 정보만 신뢰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상 무료인 제도를 돈 내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유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행은 원래 설레는 일이어야 합니다.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숙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해서 현지에서는 오롯이 즐기시라는 뜻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공항에서도 당당해지고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의 여행은 분명 예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행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더 강해졌고 정보만 있다면 훨씬 공정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행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내 여행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보고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다음 여행은 훨씬 가볍고 안전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행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할 삶의 즐거움입니다. 준비된 여행은 언제나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다음 여행길에서는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낯선 도시의 거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표정의 자신을 만나시길 바랍니다.